클릭 감사합니다. 1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은퇴 후 삶,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 노후에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거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시에 3대 바보짓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적어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되지 않게 영지를 관리를 해야만 비참하지 않고 또 자존감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를 만약에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현금, 매월 일정의 소득,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노후에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면 그 노후는 비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원히 나올 줄 알았던 월급이 은퇴와 동시에 거의 제로 수준으로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모아놓은 자산으로 여생을 꾸려나가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강히 사는 것과 은퇴 후에도 적어도 30년 내지 50년의 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일과 취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그 부부관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일과 취미, 그 다음에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관계를 가지면 대부분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인관계, 인생을 함께 나눌 친구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좋은 부부관계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이전부터 다시 연애하는 마음으로 부부간의 가치, 취미도 여행도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아픔도 슬픔도 특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신뢰를 깊이 쌓아가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다. 부부관계를 잘해야만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노후에 늙어서 하는 3대 바보짓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보짓은 손주 봐주고 본인 스케줄을 변경하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크게 바보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바보라고 해요. 두 번째 바보는 진짜 바보 같습니다. 재산을 다 물려주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용돈 타 쓰는 바보. 이런 바보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절에 비좁을까봐 돈 다 털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바보. 그런데 이것도 참 우리가 노후로 갈수록 내려놓고 비워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 살 필요가 없죠. 큰 집 사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본인의 창업과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는 것, 창업과 사기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투자하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이용을 무릅쓴 무리한 사업 등 투자가 이게 상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만약에 든다면 바로 자녀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자녀 리스크. 노후에 가장 치명상을 입은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이고, 20, 30년 전만 해도 자녀가 일종의 보험이었죠. 그래서 노후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부모도 자식도, 부자도 부모 간에도 또 서로 같이 적어도 같이는 살고 싶지 않다. 같은 집에서 같이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는 바보 두 번째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을 다 물려주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용돈 다 쓰는 바보처럼 그런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으면 어머니라든지 아버지가 거의 없죠. 그런데도 의식 자체는 옛날에 머물러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다 나눠주거나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본인은 쪼들려 살거나
자, 거의 빈털터를 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큰 우라는 것입니다. 우. 그래서 이것을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는 비참함으로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성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본인이 재벌이면 예외가 되겠지만 자녀에게 무리하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젊은이들은 청춘 그 자체만이도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초라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비해서 노인은 유일한 자산, 유일한 힘이 바로 자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자체가 힘이고 재산이고 노인들은 나이를 소진했기 때문에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자산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자산이 없다면 그는 0과 같다는 것이고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 모자 간에 의가 상하지 않게 말은 부드럽게 하되 내용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그어서 자, 이것이 마지막이라든지 그래서 이 재산은 우리 것이다. 이거 너는 너대로 독립해라. 이렇게 완전히 분리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선진 외국은 고등학교만 딱 보내고 본인 스스로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도 성인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그리고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희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우리는 의도로 살아갈 테니 너도 스스로 살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일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자녀 스스로 살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단호하되 말은 부드럽게 해서 자, 그리고 특히 이때 약간을 좀 지급해 주면 좋겠죠. 일정한 금액을 뭐를 준다든지 해서 이때 이걸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다 선을 그어서 분명히 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 약해서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지급해 준다면 그 노후는 비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짐승들도 젖 먹일 때까지는 그렇게 자라지만 젖을 떼는 순간 가차없이 냉정하게 내치게 됩니다. 자, 애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냉정하게 내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짐승들도 이렇게 완전 독립을 시키는데 사람이 마찬가지로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이란 실패 확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사업 자금 대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란 실패 확률이 기본적으로 50%이고 웬만한 사업은 7, 80%의 실패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 확률은 최대 50%고 최소 20%인데 자기 마지막 남은 자신의 운명을 그 노후를 비극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50% 이상 매우 높은 리스크를 자식 때문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은 절대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사업 자금을 꼭 대주고 싶다면 자식이 스스로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성공을 지켜보든지 자, 아니면 완전히 망해서 부도 처리된 이후에 그때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업이 어려울 때 부모가 사업 자금을 야금야금 이렇게 지급해주게 된다면 부모도 자식도 동시에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파산을 맞게 되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대줘서 많은 부모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물에 허우적거릴 때, 얘는 쉽게 접근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지쳐서 힘이 빠졌을 때, 그때 구호에 나서야만이 되지, 처음부터 뛰어들면 둘 다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중간에 어려울 때 사업자금 대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몰려가가지고 부모도 자식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완전히 힘이 떨어졌을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도 처리된 이후에 그때 도워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에 비참하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매월 현금이 필요하므로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본인의 사업도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생활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 자금이 만약에 100이 있다면 이 중에서 10 내지 20만 사용해서 이것을 위험을,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썼다, 그런데 또 들지 말고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것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준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줘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만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치라 모든 걸 나눠주고 싶고 돕고 싶어도 지혜롭게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음 약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눈물의 노후, 비참한 노후가 돼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를 쫓겨나는 만큼은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어떤 상황에도 자식들에게, 남들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은퇴 준비를 하고 경제 또 자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참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여생을 행복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리스크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노후의 삶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